안녕하세요. 2021년도 경기도 중등특수 합격자입니다.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간제 교사로 3년 6개월 근무를 하였고 2018년도 서울 노량진에 3년간 이제 서진특수 커리큘럼을 수강하였습니다. 일단 고득점 합격자는 아니고요. 1차 점수를 통계하고 최종 합격 그 석차를 확인했을 때 중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평균 한 6점 정도 높았고 순위를 확인해 봤을 때는 중간에서 약간 위에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서 아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부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전체 4, 5, 6월, 그리고 3, 4, 5, 6월, 그리고 7, 8월, 그리고 90, 11월, 그리고 이제 1차 계획을 세울 때 2차 계획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수험생의 본분은 일단 2000 시험 치르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차까지 이제 계획에 넣어서 체력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했었던 모든 자료를 사실 저는 전부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내 역량이 되는 만큼 공부 범위를 확장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많은 양의 자료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그 자료를 취사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월별로 3, 6월, 그리고 7, 8월, 90, 11월 이렇게 3분기로 나눠서 전공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3, 6월에는 기출 분석과 강론 심화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였고요. 이때 공부 일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브노트를 저는 2018년도, 19년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서브노트를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내용을 정리를 하고 평일, 월, 화, 수에는 암기에 주력하여서 공부를 하였고요. 주 1회 복습을 하기 위해서 짝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룹 스터디도 해보고 짝스터디도 이제 해보았는데 개인적으로 그룹 스터디보다 시간이 단축되어서 짝스터디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1년 내내 그 짝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간 공부를 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기 속도는 좀 빠른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서진 교수님과 함께하는 구드 스피치에 참여를 했는데요. 직강생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출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으로 수강생들이 모여서 교수님이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답변을 하는 형태인데요. 이제 학습 수준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구드 스피치가 있는 날이면 전날 밤새서 공부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구드 스피치 전체를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이나 학원 올 때나 이제 여유가 있는 날 이제 들었었고, 이때는 이제 제가 미흡한 답변들도 있고 잘했던 답변들도 다 녹음해서 들리는데 미흡했던 답변은 사실 들을 때마다 창피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창피한데 이 충격은 구드 스피치 기점으로 절대 틀리지 않게 해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칭찬 답변을 들을 때는 더 신이 나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2020년도는 녹음은 하지 않고 참여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정보는 그렇잖아요. 그 교육학에도 있지만 조직되지 않으면 학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미 있게 조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암기할 때 최대한 저는 오감을 사용하여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으면서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교수님이 이제
주신 그 도식화 자료를 펼쳐놓고 학생에게 이제 설명하듯이 암기해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기존의 정보를 관련지어서 정교화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녹음을 하는 도중에 그 녹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내용은 똑같이 학원 걸어갈 때, 식사할 때, 자기 전에 이렇게 들었고요.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도 말할 수 없고 쓸 수 없으면 이거 공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호화하면 인출 단서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출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기출 분석은 서진 영역별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영역별 기출 문제가 연도 순서로 배치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2020년도에 이제 감사하게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기출이 연도별로 제시돼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기가 매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제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브노트에 이제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하였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유초중으로 이제 붙여 놓았고요. 스티커를 붙이면 일단 우선순위를 놓고 공부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영역별 기출 문제를 미리 이제 스터디원하고 풀어와서 스터디원과 기출 분석 만나서 하고, 핵심 키워드를 스터디원하고 함께 워드로 표로 작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2020년도가 아니라 이제 19년도에 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7, 8월에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사실 기출 분석 스터디를 막 예전 그 2년 동안 초수 재수 때 했던 것만큼은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서버 특강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합격 쓰기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3열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같은 경우에는 기출 변형과 이제 강론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때는 답안 작성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하고 우수 답안 사례를 바탕으로 답안 작성을 제가 참고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공부를 시작할 때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답안지 실선을 넘겨서 작성하거나 이제 문제에서 요구되는 그 키워드가 이제 답안이 없었어요.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근데 이제 금방 요령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일단 핵심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지수에 맞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삼색 볼펜과 형광펜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문단마다 슬래시를 그어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강의를 이제 앞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연간 커리큘럼 중에서 문제풀이 강의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그 암기한 내용을 바로 적는 문제가 아니라 한번 고민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흔히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많이 실수하는 유형들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실전에서 실수를 줄이는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답에 대한 이제 자세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험지에서 당연히 이제 틀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틀린 문제는 이제 성실하게 공부한 후에 서브노트에 내용을 추가하였는데요. 추가한 내용은 미루지 않고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런 이렇게 능숙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켜야 모의고사 때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은 했는데 암기가 안 돼서 답안 작성을 못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문제풀이 하는 그 시험 날까지 암기가 안 된 것은 반성하고 남은 기간에 이제 암기를 하셔서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해서 완벽하게 이제 암기했는데 그것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제 전자보다 이 후자에서 두 번째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단서가 극히 적을 때 저는 주로 답안 작성이 많이 어려웠는데 다시 이 문제가 출제돼도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몹시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런 문제 안 나와 하고 넘기지 않았고요. 주변 스터디원이나 강사님을 이제 귀찮게 해서라도 답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서브노트에 적어놓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읽었어요. 그러면 한 모의고사 볼 때나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어느 순간 이해되는 문제도 있고 시험 날까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들어가는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좀 집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자세 자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7, 8월은 강론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보다는 좀 오답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이제 지식을 좀 이렇게 확장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은 반드시 복습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해설지를 정말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문제풀이 해설지 세 번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설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요. 제본에서 보관하였고 매년 또 다시 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재수 이상 선생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 이론서 대신에 문제풀이 해설지를 제본에서 보시고 3, 6월 강론 자료를 추가하는 형태로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짝스터디 주 3회 했었는데요. 이제 서진특수 교재 기준으로 상학원 과목 순서로 각각 2주간 인출 스터디를 하였고 한 달 동안 전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도식화를 놓고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인출을 하였고요. 한 과목 인출하는데 평균 한 2시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물론 지체장애나 학습장애, 문제행동 중재 같은 경우에 좀 더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스터디원과 전공 과목 이외의 잡담은 거의 하지 않았고 좋은 스터디원을 만나가지고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공부에 탄력을 받았던 시기가 7,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9, 10월, 11월 모의고사 시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11월 첫 주까지 총 5번의 모의고사를 치렀어요. 그래서 전공 A, B 점수하고 석차를 통계하게 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직접 첨삭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적은 서울대구 부산 수강생들하고 경쟁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 기억할 것은 자만하지 않기, 좌절하지 않기입니다. 그래서 경쟁은 어느 정도 외적인 동기부여가 되지만 남과 비교하는 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석차가 예민한 편이라면 석차 파일을 저장만 해놓고 열람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1차 시험 끝나고 보세요. 그래서 석차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공 A, B에서 평균 몇 점 정도 받는가에 더 집중하고 내가 설정한 그 점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과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암기를 성실하게 했는데 암기를 할 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2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새로운 지식을 넣기보다는 이미 채워진 그 지식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 90, 11월이면 이제 하반기 거의 끝 자락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모의고사 시기에는 모든 수험생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추가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수록 기존에 있는 지식을 점검하고 인출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추가한다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2번째로는 공부할 때 기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 학습할 때 정서 상태가 함께 기억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당일과 유사한 정서 상태에서 인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 2019년도에서 이제 임용고시 시험장을 떠올리면서 비슷한 기분으로 모의고사 치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스쿨에서는 시험과 동일한 방송, 그리고 책상거리 유지, 그리고 시험 시간이나 감독 배치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치를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 40분 중에 방송 시간
제외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분 중에서도 화장실을 갔다 오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쉬는 시간에 나는 어떤 자료를 볼 것인지를 이 모의고사를 볼 때 고민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때 특수교육법이랑 그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주로 받고 전공 A를 보기 전에는 전체적인 그 전공 과목 중에서 어려운 것들 위주로 봤고 그 전공 A가 끝난 쉬는 시간에는 전공 A에서 나오지 않았던 영역을 봤어요. 그때는 전공 A에서 내가 푼 문제를 확인하면 안 되고 남은 영역 중에서 이제 내가 안 나온 부분을 이제 보는 방향으로 저는 이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순서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 문제풀이에서 답안 작성 연습한 것을 동일하게 모의고사에서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수 맞춰서 작성하고 볼펜이나 형광펜 사용하고 슬래시 그어서 조건 놓치지 않은 실수를 하는 것은 똑같이 하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의고사인 답안 작성 순서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첫 번째로는 제가 활용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시험 문제지의 답안을 먼저 다 서술을 하고 시험 끝나기 30분 정도 남았을 때 그때 답안지에 옮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지와 답안지가 동일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답안지 제출해도 내가 이렇게 답안을 작성했구나를 기억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았거든요.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시험지 문제의 답을 공들여서 작성하지 않고 키워드 정도로 짧게 적었어요. 그리고 한쪽이나 한 장 정도 문제를 풀고 난 후에 답안지에 바로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하면 항상 이제 한 5분 정도 딱 남았어요. 딱 맞게. 그러면 5분 동안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 한두 개 정도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최선의 답안을 적도록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봤을 때 후자의 방법이 두 번째가 더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글씨도 좀 예쁘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니까 좀 최선으로 필체를 좀 잘 쓸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답안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선생님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그 임용고시에서는 배운 내용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3번을 시험을 쳤을 때.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또 들리는 얘기가 뭐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기 방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시즌이니까.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편이 내 공부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상처를 덜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임용고시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모의고사 볼 때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적어야지 실제 시험장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내가 답안을 작성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했던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짝스터디 한 거는 이전과 동일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기타 과목으로는 이제 특수교육법과 교육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공부 방법으로는 제가 활용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문장 그대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출 단서가 되는 일정 문장을 제가 직접 작성을 하고 나머지 문장을 인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예시 자료를 보면은 예를 들어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하고 뒤에 블라블라 이거는 이제 적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만 보고 뒤에를 이제 인출하는 방법으로 하였고요. 네, 그리고 특수교육법에서도 예를 들면은 각급 학교장, 교육기관회장, 그리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장 이런 것들, 또 혹은 특수학교, 특수교육기관 이렇게 교육 주체가 저는 매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자주 틀리는 부분을 먼저 암기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 답변식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질문 만들기를 하면 문장의 핵심을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방법들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 질문하더라도 자동화돼서 답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강의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많이 제공돼서 저는 좋았고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을 때까지 잘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 스터디를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제가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과목을 2018년도에는 총론만 공부를 했고 2019년도에는 총론, 기본교육과정 중에서 국어, 사회, 수학, 진로와 직업, 그리고 공통교육과정에선 국어, 영어 이렇게 선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문장, 일정 문장이 있으면 뒤에는 통으로, 이렇게 통으로 다 외웠었어요. 근데 제가 2019년도에 시험을 봤을 때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출제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2020년도에는 사실 조금 교육과정을 소홀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번에 나온 문제가 2년 동안 공부했던 문제 중에서 나와서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 한 순간순간이 헛된 순간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점자는 서진특수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한국 점자 규정 파일을 다운받아서 네이버 밴드에 이제 한글, 영어, 숫자, 문장구 이렇게 각 1문제씩 한 문제씩 출제를 했고 주 3에서 4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스터디를 진행했고 2020년도에는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자는 연습하시면 실력이 금방 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화 같은 경우에는 고은 교수님 그 청각장애 강론서에 있는 수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였고, 이거는 모든 수험생들이 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화 그림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좀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전하는 말은 임용고시는 공립교사 선발 시험일 뿐 내가 좋은 교사임을 보장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긴 하지만 교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학교 현장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시험에 합격했는지는 학생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저의 업무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나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노력을 평가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충분히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갑자기 세상이 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을 때 곧바로 튀어나가도 당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책의 어떤 한 구절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하면서 학생들 앞에 바로 섰을 때 내가 지금보다 당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3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단기간에 이 시험을 끝낼 수 있도록 계획대로 성실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시험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당장 힘내셔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당분간 푹 쉬시면서 힘들어하는 그 자신을 다독이면서 몸과 마음을 충분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